저는 클래식카 경매에 가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은 좋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과 이 업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장에 올라가서 10명의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경쟁 입찰을 하는 상황에서 좋은 거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클래식카 경매에 가면 무제한 경매로 판매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또한 팔리지 않는 차량들도 있는데 그 판매자들은 그 차량을 처분하고 싶어 합니다. 며칠 정도 기다렸다가 상황을 지켜본 후에 사후 입찰을 하세요. 경매 종료 후에도 입찰이 이어집니다. 그 차량에 입찰하면 차주들이 차량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싫어해 좋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컴 경매장을 둘러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차량들은 이번 주 안에 이곳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차량의 최고 입찰가가 얼마였었는지 확인해 볼 거고 25,000달러 이하의 차량들도 찾아볼 겁니다. 우리는 낮은 가격으로 제안해 받아주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예고편입니다. 저는 경매장에서 인맥을 쌓았고 그게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했었는지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크레이그이며 플라잉 휠스에서 왔습니다. 거래하러 가시죠. 사냥하러 갑시다. 좋아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 아직 팔리지 않은 차량들을 살펴보고 진지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1996년식 폰티악 트랜스 M입니다. 97년식이면 LS1 엔진이지만 96년식이라 LT1 주철 블록 엔진 2 탑재되어 있어서 97년식 이후 모델만큼 인기가 적습니다. 또한 이 모델은 팝업 헤드라이트 대신에 좀 더 둥근 형태의 헤드라이트가 있습니다. 97년식 모델부터는 바로 여기 있는 버블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98년식 이 최신 모델로 LS1 엔진이 있습니다. 트랜스 M은 T탑이지만 자동 변속기라 우리가 원하는 세대나 수동 변속기는 아닙니다. 30대지만 열쇠와 리모컨 각 2개, 주행거리는 32,000마일입니다. 이 차량의 최고 입찰가는 $1,000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어두고 나중에 참고하려고 표시해두겠습니다. 우리는 13,000달러 이하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저 가격이 실제가 아닐 수도 있어서요. 그래, 경매장에서 그들은 거절했지만 판매자는 일주일 내내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라고 생각했지.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야. 브롱코가 인기 많아도 내가 포드 브롱코에 55,000달러 쓰진 않을 거야. 그런데 여기 CLS 550 21만 $2,000라고? 2013년만 해도 이 차는 정말 멋진 차였지. 이제는 그냥 골칫거리야. 1995년식 BMW M3 쿠페 와이드 바디 애프터마켓 휠이야. 멋지긴 한데 나는 이런 튜닝된 차보다는 공장 출고 상태의 순정차가 더 좋아. 아니 모델 S는 아니야. 여기 보자. 2014년식 모델 S85 최고 입찰가 11,000달러네. VIN을 스캔해 차의 실제 가치를 확인하자. 쉽게 되팔 수 있는 차야. 범퍼에 약간 긁힘이 있지만 별거 아니야. 이건 중고차야. 사실 이런 클래식카들보다 사서 되팔기에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 여기 문을 열면 오, 이 차 정말 멋지다. 저기서 VIN을 스캔할 수 있어. 내 레이저 감정 앱을 열면 바로 VIN을 스캔해서 차 가치가 바로 나와. 그래서 신차를 좋아하는 거야. 창피해? 테슬라 모델 S에서 주행거리 찾는 방법을 모르겠어. 버튼도 많고 로비 이 차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어. 알려주는 건 주행 가는 거리뿐이야. 좋아, 여기 51,000마일이라고 나오네. 그럼 51,000마일을 입력하고 이 차의 가치를 확인해보자. 딜러 경매에서는 대략 9,700달러, 7,700달러에 팔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11,000달러라면 우리는 관심 없어. 이 와이드바디 챌린저, PH, 팔 챌린저, 스트리트 앤 레이싱 테크놀로지, 팔 퍼스트 에디션 15만 마일 주행에 11,500달러 입찰이 들어왔어. 12,000달러면 살 수 있어. 이건 공장 출고 와이드바디가 아니라 나중에 와이드바디를 추가한 거야. 그래도 11,000달러에 정말 괜찮은 스트리트 앤 레이싱 테크놀로지, 팔 2야. 담배 냄새나. 저 휠과 바디킷 정말 마음에 들어. 우리에게 잘 맞을지도 몰라. 이런 차들은 경매에서 항상 비싸게 팔리더라. 아쉽게도 이 차는 제도색 됐고 상태가 별로야. 좋은 신호는 아니지.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 보자. 4,000달러. 이런 차를 4,000달러에 구할 수 있다면 100대라도 사겠어. 1,900달러라면 더더욱. 오늘은 시세가 좀 왜곡된 것 같아. 내가 저 차를 딜러 경매에 내놔도 다른 딜러들도 비슷하게 볼 거야. 그래서 큰 돈을 쓸 수는 없어. 그래도 거래는 괜찮다고 느껴. S2000은 여전히 좋은 가격을 받아. 이건 2008년식 S2000에 44,000마일을 탄 건데 가격이 18,000달러. 야, 내 생각엔 이건 꽤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아. 근데 저렇게 한 건 마음에 안 들어. 애프터마켓 헤드라이트와 긁힌 휠도 재미의 일부야. 나는 휠 복원이 정말 좋아. 꽤 간단하거든. 순정 테일라이트에 범퍼는 햇빛에 바랬고 컨버터블 탑의 유리는 안으로 꺼지고 시트도 찢어졌어. 이건 정말 험하게 탄 44,000마일이야. 하지만 북에서는 경매에서 약 32,000달러 정도라고 하더라고. 실제로 경매에서 받는 가격이 1,000, 19,000, 26,000달러 정도야. 카펙스 브랜드 타이틀을 확인해보자. 오케이, 이건 재구성된 타이틀이네.
이 차는 뭔가 이력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야겠어. 우리는 7,000달러짜리 원 시리즈 BMW가 있어. 1M 트윈 터보 3리터 6단 변속기. 야, 9,000. 7만 달러짜리야. 와,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10만 7천 달러라고 해도 이건 완전 거저야. 원문 출력에 비해 정말 가벼운 차야. 좋아, 나는 페라리는 원하지 않아. 하지만 흥미로운 건 바로 이거야. 이게 리야, 아니면 F타입 리야. F타입이면 이건 6기통이야. 그래, 3리터 V6지. 하지만 이 모델은 슈퍼차저 5리터로도 나왔었어. 내가 궁금한 건 여기에 들어간 게 포드 머스탱 5.0 엔진이냐는 거야. 왜냐하면 이 차들이 슈퍼차저 5리터로도 나왔거든. 그건 정말 미쳤지. 소리도 끝내주고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워. 저런 차는 꼭 가져팀해. 하지만 6기통은 아니야. 난 관심 없어. 8,000마일 뛴 머큐리 그랜드 마퀴스를 18,000달러에 팔고 있어. 정말 멋진 차지. 그리고 52는 7,500달러. 야, 이 차들은 실링 문제 때문에 연기가 엄청나지만 그래도 정말 대단한 차야. 원래는 14만 달러짜리였는데 지금은 M 패키지까지 포함해서 7,500달러 밖에 안 나가네. 와, 정말 대단한 차네. 조금 구식이긴 하지만 7 시리즈 BMW가 500달러라니. 야, 이 가격이면 3 시리즈도 못 사. 이 시리즈 1화에서 이 보트가 등장했었지. 이건 2023년형 야마하 22피트 트윈 엔진이야. 요즘 경매에 별별 게 다 나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재밌을 것 같고 내 부두에 둘 수도 있겠네. 자랑하자면 나 이제 물가에 살아.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해. 이 보트 멋지다. 저 태블릿 디스플레이봐. 트윈 엔진이라 스로틀도 2개야. 이 보트 진짜 멋지게 생겼는데 이미 팔렸네. 야마하 엔진인가? CDU였으면 안 샀을 거야. 비미니 탑도 있고 얼마에 팔렸는지 기억 안 나. 혹시 이 시리즈 1화에서 얼마였는지 알아? 지금도 차를 엄청난 가격에 팔고 있어. 2023년형 페라리 에스쿠데리아 페라리 90 스파이더가 거의 50만 달러에 팔렸어. 명예 언급으로 1927년식 부가치가 있는데 진짜 멋져. 코일팩이 운전대 앞에 있는 거 봐. 잘난 척하는 너희들을 위한 퀴즈. 야, 이 지프 외고녀가 나온 90년대 영화가 뭐게? 내가 처음 소유한 멋진 페라리도 있어. 내가 방금 말한 게 이게 456M이냐는 거였어. 이건 앞 엔진 V12야. 이게 1999년쯤 페라리의 플래그십 모델이었지. 그래, 456 그란 투리스모 쿠페의 5.5리터 V12 엔진이야. 게이트식 6단 변속기가 달려있지. 내가 탔던 건 오토였어서 전혀 짜릿하지 않았는데 이 게이트식 6단이면 훨씬 더 재미있을 거야. 이 차는 제로백이 빠른 차는 아니었어. 이 차는 운전자를 위한 차였지. 이 차를 산 건 매일 타고 어디서든 시속 160마일로 달리고 싶어서였어. 부드러운 주행이 목적이었지. 이 차들 값이 엄청 올랐어. 플래그십 모델이고 6단 게이트식 모델에 4, 5만 달러 썼지. 앞으로 같이 더 오를 거야. 하지만 이 차들은 그렇게까지 인기 있는 페라리가 아니야. 그래서 이게 내 인생 첫 페라리가 된 거지. 뭐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뭐가 아닌지 정말 구분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나는 이 차를 보고 그래, 2만 달러 이하겠지 라고 생각했거든. 나는 관심이 가. 하지만 이 2002년식 폰티악 트랜스엠 컬렉터 에디션은 5,000달러를 원하더라고. 실제로 최고 입찰가도 5,000달러였어. 이 차는 주행거리 391마일의 6단 수동이기 때문이야. 내가 말했듯이 카마로에서는 자동 변속기는 많이 봤지만 수동은 드물었어. 이제 시작이야. 내가 아까 말한 게 이거야. 이건 2015년식 제규어 F타입 R 쿠페야. 이제는 전면 범퍼가 완전히 달라져서 훨씬 더 멋져 보여. 카본 파이버 하단 립도 있고 휠도 더 좋아졌어. 그리고 옆면에는 브리티시 스타테크 에디션 인시그니아도 있어. 그건 처음 봐. 5리터 550마력 V8 엔진에 614마일을 달렸어. 그래서 가격이 6만 5천 달러인 거야. 600마일밖에 안 뛴 550마력짜리 차가 6만 5천 달러라니 정말 말도 안 돼. 6만 5천 달러에 150마력짜리 신차를 살 수 있는데 이보다 더 나은 걸 어떻게 찾겠어? 물론 11년 된 차지만 사실상 새 차나 다름없는 11년 된 차야. 게다가 이 차는 에스턴 마틴처럼 보이고 달려. 전기차에 V8 엔진 소리 스피커가 있는 건 이제 어떻게 생각해? 이 차는 사륜구동이야. 앞바퀴 구동을 꺼서 뒷바퀴만 쓸 수도 있어. 그리고 도넛 모드로 바꿔서 이렇게 회전하고 드리프트도 할 수 있지. 지금 그 소리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야. 와, 방금 턴 정말 멋졌어. 저건 V8 소리를 내도록 만든 스피커가 달린 전기 모터야. 하지만 자기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어. 정말 인상적이야. 포드 브론코 2. 사실 멋진 차도 아니지만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 차가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 어떤 남자가 내가 에스컬레이드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문 위쪽까지 지붕을 잘라냈더라고. 그는 철판을 덧대 용접하고 흰색 도색 후 차고를 높여 큰 타이어를 달았어. 60년대 투도어 브롱코 같았지. 정말 멋져 보였고 그는 1만 달러에 팔고 싶어 했어. 그가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정말 싼 가격이었지.
이 차들은 새 차일 때보다 멋졌어. 근데 너한테 퀴즈가 있어. 존 캔디의 여자친구가 저 차 중 하나를 운전했던 영화가 뭐였는지 알아? 그리고 영화에서 그녀의 이름이 뭐였는지 알아? 사람들이 맞히면 네가 맞힐 것 같긴 한데 정말 감탄할 거야. 힌트를 줄게. 8,000달러. 그들은 8,700달러에 팔 거야. 단호히 거절할게. 한 번 속으면 내 잘못, 두 번은 다시 안 속아. 이제 SL500은 없어. 그래도 내가 실수한다면 이걸로 할 거야. $10,000 이에 살 수 있는 645 CI 2005년식 BMW 645 CI 컨버터블 주행거리 41,000마일 최고 입찰가는 $9,500. 야, 4만 마일 주행한 메탈릭 블랙 BMW를 $9,500에 살 수 있어. 이 가격에 이런 차라니 대박이야. 이제 내 레이더에 들어왔어. $10,000 이하로 가질 수 있다면 정말 관심 있어. 컨버터블이고 실내도 괜찮아 보여. 주행거리가 4만 마일이긴 한데 저쪽이 좀 달았고 여기도 달았어. 4만 마일처럼 보여. 아, 소리는 정말 좋은데 아니야. 주행거리가 41,450마일 이야. 오픈카 탑도 잘 작동해. 이걸 눌러볼게. 좋은 엔진음인지 미스파이어인지 잘 모르겠어. 주행거리가 41,000마일이고 에어백 경고등이 항상 켜져 있는데 이런 차들에서는 잘 안 되거든. 그런데 이 차는 작동하고 있어. 자, 됐다. 탑은 잘 작동하지만 에어백 경고등이 켜지고 승객 보호 시스템과 벨트 텐셔너에 문제가 있어. 안전벨트나 센서 문제일 수 있어. 주행거리 41,000마일인데 시트가 왜 이렇게 달았을까? 이 차 멋진데 왜 이렇게 달았지? 4.4 엔진 소리도 원래 이런 건가? 아니면 미스파이어 때문인가? 와, 이거 정말 갖고 싶다. 이 차 이력도 확인해보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1,000,000에 팔리는 차가 있네. 4만 마일 탄 차를 $4,000에 산다니 상상도 안 돼. 정말 비현실적이야. $1,700라니 진짜 값이 들쭉날쭉하네. 4,800, 4,700에서 5,600까지. 정말 말도 안 된다. 이 차 이력이 어떻게 돼? 이전 소유자 7명 사고 1호에 있었어. 난 그냥 안 살래. 도매가는 930이고 소매가는 1,400이니까 가격은 나쁘지 않아. 나 방금 주행거리 6만 마일인 04년식 콜벳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썼거든. 그래서 내 아이들을 뒷좌석에 태울 수 있고 CO 콜벳보다 훨씬 멋지거든. 낮은 가격을 제시해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볼 거야. 자, 시작해보자. $25,000 이하의 차량 에스턴 마틴 벤티지 DB 7볼란테 17,000달러. 나는 관심 없지만 $1,000면 에스턴 마틴을 살 수 있고 조금 더 보태면 다음 세대 모델도 가능해. 2009년식 에스턴 마틴 DB9 컨버터블 이 $30,000에 나왔고 최고 입찰가는 $1,000야. 그들은 6리터 470마력 V12 컨버터블 을 $30,000 보다 더 싸게도 팔 거야. $30,000 이에 살 수 있는 V12 슈퍼카. 야, 주행거리도 14,000마일밖에 안 돼. 나 이거 관심 있어. 더 알아보자. 이건 도매가가 전혀 없어. 소매가가 $52,000라고만 나와 있고 경매에도 이런 차는 없어. 내 말은 내가 이걸 팔 수는 있을 것 같아. 이 차들은 엔진 내부 소음, 특히 타이밍 체인 딸깍거림이 흔해. 수리비가 $1,000쯤 들 수도 있어. 아니길 바래야지.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봐봐. 바깥쪽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위로 열려. 시동 걸어보자. 아, 열쇠를 꽂아야 하네. 자, 열쇠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오,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하면 열쇠 잃어버리기 딱 좋겠네. 아, 세상에. 와. 옛날식 내비게이션에 V12 엔진 소리가 끝내줘. 팝업도 잘 되고 경보 시스템 서비스 필요 메시지가 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내비게이션도 있지만 완전히 올라가진 않고 이건 고장난 것 같아. 안쪽에 긁힌 자국이 있어. 도대체 안쪽이 어떻게 긁혔지? 이상하네. 라디오는 잘 나오고. 좋아. 2차 사진도 찍어둘게. 이체도 제안을 해볼 거야. 방금 교훈을 배웠는데 사진 한 장만 더 찍고 설명할게. 차에 키가 꽂혀 있어 시동을 걸었고 엔진 소리를 들어보고 싶었어. 딜러 경매에서는 보통 이렇게 해. 앞으로 조금 움직이고 뒤로도 조금 움직여서 드라이브도 되고 후진도 되는지 확인하지. 나는 이게 너무 당연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누가 와서 여기서는 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시동을 걸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미쿰 직원들이 해야 한대. 그 사람들이 대신 해줄 거야. 요청만 하면 돼. 내가 하는 걸 따라하지 말고 말한 대로 해. 그린데이도 그렇게 말했어. 운전이나 시동은 직원들이 해줄 거야. 참고로 지금 ACB에 있는데 방금 알림이 왔어. 2012 년형 에스턴 마틴 비라지 42,000마일 12기통. 이야, 이게 바로 그 차의 최신 버전 같은 거지. 방금 봤던 노란색 라이트 어시스트 서비스 배출가스 시스템이야. 그 차는 입찰가가 $38,000를 원해. 그러니까 그 차가 3년 더 새 거지만 주행거리는 훨씬 많아. 지금 $38,000에 팔리려고 하고 있어. 우연히 저 차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이미 한 번 실수했으니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래도 마음에 들어. 여성스러운 느낌이지만 그들이 한 게 좋았어. 약간 69년식 브론코처럼 흰색이랑 파란색 조합이야. 진짜 멋져 보여. 1987년식 AM 제너럴 허머인데
트럭 적재함에 쓰는 라이노 코팅을 하고 그 위에 다시 도색했어. 6.2리터 V8야. 이거 디트로이트 디젤 맞지? 안에 들어간 크로스 스티치 가죽도 마음에 들어. 이건 보트 데크 재질인데 그냥 잘라 올려놨어. 붙이지도 않았지? 좀 말이 안 돼. 사운드바는 마음에 들고 스티어링 휠도 교체했네. 이건 잘했지만 갖고 싶진 않아. 이런 실수는 다시 안 할 거야. 그래도 마음에 들어. 이제 판매된 구역으로 가는 것 같아. 마하1은 첫날에 팔렸어. 실버라도랑 Z28이 지나가는 걸 봤고 저기 다찌 아이락 RT도 있네. 아마 셸비가 디자인한 아이록 RT 다찌 미쓰비시 스타리온일 거야. 잘 모르겠어. 저 차 영상 올렸더니 사람들이 많이 비난했어. 여러 요소가 섞여서 그런 듯. 난 구글 티저에서 정보를 알아 사실은 알았지만 그래도 이 차를 다뤘다고 비난받았어. 이건 RT이기도 하고 셸비이기도 하고 아이락이기도 하고 모파이기도 해. 그리고 미쓰비시는 아니니까 DMC도 아니야. 나는 덱스 셰퍼드가 실제로 그런 차를 갖고 있다고 알아. 그는 한로드 같은 차에 좋은 취향이야. 그 차 정말 멋져. 뷰익 로드마스터를 멋지게 튜닝하거나 이미 완성된 차를 저렴하게 살 수도 있어. 누군가 많은 돈을 들였지만 싸게 구할 수 있지. 에스컬레이드와 XLE를 다시 살펴볼 거야. 우리는 팔 수 있는 차를 찾는 중이고 나는 여기서 좋은 가격에 사고 싶어. 또 펑크야. 늘 그렇듯 휠이 깨진 것 같아. 그런 것들은 알루미늄이 부식되고 그 다음에 크롬도 부식돼서 결국 공기가 빠지고 그러면 새 휠을 사야 해. 내 생각엔 그게 원인인 것 같아. 왜냐하면 저 타이어는 거의 새 것처럼 보이거든. 어쨌든 이건 팔렸지만 우리가 사고 싶은 건 이런 차를 할인된 가격에 사는 거야. 그리고 나서도 우리는 구매 수수료를 내야 해. 그 다음 내 딜러 경매에 출품해. 특별 관심 차량은 소매가 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작년에 여기서 샀던 2006년식 코르벳도 그렇게 했었어. 우리는 일상에서 멋진 차들을 원해. 알겠지? 엑셀R은 이미 25,000달러 이하에 팔렸어. 이거 필라델피아는 언제나 맑음에서 데니스가 타는 레인지로버야. 1973년식이라 그가 타는 것보다 더 오래된 모델일 거야. 도색은 새로 했지만 여전히 멋진 브롱코야. 렌즈를 클리어로 바꾼 게 정말 좋아. 1994년식 브롱코 351 클리블랜드. 야, 이런 차들은 25,000달러 이하. 야, 보면 알아. 도색 상태가 완벽하진 않아. 그리고 다시 도색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여기 아래쪽도 다시 칠해졌거든. 그래도 여전히 정말 멋져 보여. 팔렸나? SL500은 아직 경매에 안 나왔고 M3는 팔린 것 같아. 전에 이 허머를 다른 허머랑 헷갈렸어. 이건 5.7리터 V8 엔진이 들어있고 1995년식 AM 제너럴 H1 SEP. 야, 그런데 왜 350 쉐비 V8 엔진이 들어있지? 이 차들은 모두 디트로이트 디젤이나 듀라맥스 엔진 또는 가솔린 엔진 옵션이 있었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기 BMW가 나온 96년 영화. 와, 그 영화의 캐릭터 이름이 뭐였죠? 저는 브릭린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건 사실 1969년식 로터스 유로파로 1.6리터 직렬 4기통 4단 변속기. 야, 가격이 16,500달러라고 봤는데 그 가격에 비해 차가 꽤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74년식 아메리칸 모터스 코퍼레이션 그램린 X. 야, 가격은 2만 달러로 우리 예산에 맞아. 25,000달러 이하에서 살 수 있는 차가 이런 거지. 911은 아니라서 아쉬워. 이제 1988년식 BMW M3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아, 숫자를 잘못 봤네. 난독증인가 봐. 75,000달러에 팔렸어. 난 500달러인 줄 알았는데 그랬으면 대박이었지. 75,000달러. 야, 이번 주 무제한 경매로 팔린 차가 정말 많았어. 일주일 내내 있어야 할 만큼 모든 게 다 있어. 무제한 경매 차량이 정말 많았고 전부 최고가 입찰자에게 팔렸어. 미니 쿠퍼가 그렇게 비쌀 줄은 상상도 못했어. 포드 머스탱 그란 투리스모 무제한 경매, 스펠러 노마드 무제한 경매, 이 G100N도 무제한 경매였어. 아, 진짜 일주일 내내 여기 있었어야 했는데. G320 1995년식. 이야, 6기통 모델 이 있는지 몰랐어. 이런 차가 복원돼 신형 G100N처럼 보이는 것도 봤어. 외관이 거의 같으니까. 실내를 신형 인테리어로 교체하면 거의 신형 G100N처럼 보여. 페라리 캘리포니아와 비틀도 무제한 경매네. 와, 일주일 내내 여기서 차를 봤어야 됐는데 콜벳도 무제한 경매야. 이 차들 다 경매에 나온 거야. 내년에 참고하려고. 오늘 정말 길었고 상상도 못해.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시계 배터리가 다 됐네. 여기 오래 있었지만 하루 종일은 아니야. 난 100만 불짜리 차 사러 온 게 아니고 그런 차들도 잘 안 팔리는 것 같아. 이건 23만 5천 달러야. 나는 여기서 팔지 않으면 절대 팔 수 없는 25만 달러짜리 차를 사러 온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일반 차를 사러 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안 들어왔던 거고 그래도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 여기저기 카메라도 많고 러틀리지 우드도 온 것 같아. 크리스 제이콥도 봤어. 오늘 이곳 어딘가에 자동차 TV에 나오는 유명인들이 꽤 많이 온 것 같아. 저기 봐. 1963년식 콜벳 스플릿 윈도우가 27만 달러. 야, 옛날 차가 25만 달러가 넘는다니. 와, 이제 일주일간 경매가 열리니 경매장 혼잡함을 봐.
이게 1화, 2화 때 모습이야. 그땐 여기서 자동차에 입찰하는 소수 중 하나였지. 와, 오늘 다양한 사람들이 있네. 이게 뭐지? 내가 아는 건가? 이건 롤스로이스야. 1974년식 롤스로이스 실버 섀도우. 462 큐빅인치 슈퍼차저 V8 엔진에 수동 변속기가 달려있어. 알겠어. 확실히 금요일 밤은 바쁜 밤이네. 오늘은 모두가 외출한 날이야. 나는 여기 혼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여기엔 큰돈이 오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험이야. 와, 저건 정말 멋진 포드 GT야. 저건 100만 달러짜리 차야. 그리고 저기 맥라렌도 있네. 하지만 솔직히 쿠다는 멋지고 쉐벨은 당연히 정말 멋져. 하지만 올해는 15만에서 17만 5천 달러짜리 차인데 이 텐트 아래 있는 거의 모든 차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거고 그 가치를 유지할 거야. 2019년식은 마지막 C7 슈퍼차저 6.2L V8 모델이고 주행거리는 6,500마일이야. 여기 있는 모든 차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거고 그 가치를 유지할 거야. 게다가 편안하고 현대적인 편의 사양도 갖추고 있어. 와, 오 디토마스 판테라네. 그리고 이 차도 정말 깔끔하네. 좋아. 완전히 지쳤어. 내 피토미터에 2만 번은 찍혔을 거야. 우리 형이 그렇게 부르거든. 하지만 가기 전에 이 쉐비 SS는 호주에서 온 홀든 모나로와 같은 차야. 이건 6.2L LS3 V8 엔진에 430마력이고 6단 수동 변속기 옵션도 있어. 이건 정말 미친 듯이 빠른 패밀리 세단이야. 이 차는 정말 멋져. 멋지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더 멋져서 진짜 미쳤어. 콜벳 엔진이 들어간 쉐비 임팔라 같은 세단이야. 이건 영원히 같이 있을 거야. 이건 수집가용 차야. 특히 수동 변속기면 더 그렇지. 나는 90년대 임팔라 SS를 보며 저 차가 왜 그렇게 비싼지 항상 궁금했어. 이 차의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면 이건 임팔라 SS 5.7 리터 LT1 V8이야. 1996년형 콜벳과 같은 엔진이지. 지금의 콜벳과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번 미컴 경매 경험에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해보자. 솔직히 아무것도 팔지 않아서 다행이야. 정말로? 그게 나한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줘서 경매 내내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거든. 작년이나 그 전년도에도 나한테는 재미가 없었고 즐기지도 못했어. 여기 와서 차를 샀거나 쇼핑하고 입찰하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재미있어. 이른 주 최후면 노 리서브 차량을 보고 입찰할 수 있단 걸 알았어. 일요일은 늘 바쁘니 한가한 날에 가는 게 좋아. 모든 관광객들이 오고 정말 부유한 사람들은 정말 비싼 차를 사러 와. 나는 그런 곳에 관심이 없어. 나는 저렴한 차를 보러 왔고 그게 여전히 재미있고 여전히 깨끗해. 한가한 날이나 오늘 같은 날에 와봐. 경매가 끝나갈 때쯤 차를 팔지 못한 판매자들은 차를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 남지 않아. 그러니까 주말쯤에 와서 팔리지 않은 차들을 보고 낮은 가격을 제시해봐. 최악의 경우 거절당할 뿐이야. 하지만 숫자로 승부하는 거지. 충분히 많은 제안을 던지면 돼. 결국 누가든 받아주고 어떤 차를 얻을진 몰라. 그게 재미의 절반이야. 분위기가 가벼울 때 말이지. 이제 그만 가볼게. 오늘은 여기까지야. 완전히 지쳤어. 집에 가는 길에 전화로든 한라인으로든 경매 계속 진행된다고 연락할 거야. 나는 에스턴 마틴과 BMW에 입찰할 거야. 에스턴 마틴은 5,000달러를 걸고 추가로 2,500달러 수수료 더 내야 해. 그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그 BMW에는 6,000달러를 제한할 거야.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모든 차들을 적어둔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 리스트를 보면서 계속 제안을 넣어볼 거야. 뭐가 받아들여지는지 한번 보자고. 경매장에 있을 때 한 도매상이 내게 다가와서 자기소개를 했어. 그는 차를 판다고 했어. 매쿰 경매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전국 경매장을 모두 다닌다고 했어. 그리고 그는 고급 차량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개인으로서 차를 팔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 차량들 중 몇 대가 팔리지 않아서 그가 내게 연락해서 팔고 싶다고 하랬어. 여기 이것들을 한번 봐. 그가 내게 목록을 보냈어. 모두 그가 가지고 있던 그의 자동차들. 운전 중이었고 팔지 않았어. 화요일에 나에게 문자했어. 잘 지내고 있길 바란다. 이건 드문 일이지만 14대 중 5대가 안 팔렸어. 네가 딜러라서 차들을 보내려 해. 구매자 있으면 알려줘. 원하는 만큼 마진 붙여도 돼. 귀릴 3대를 각각 12,000달러 앱 한 대. 69년식 말리부는 33,000달러고 73년식도 있어. 폭스바겐 싱은 16,000달러 71년식, 블레이저는 47,000달러. 야, 그리고 1995년식 허머 H1은 89,000달러가 필요해. 이야기가 계속돼. 그가 차량 사진도 보냈어. 난 블레이저가 마음에 들지만 47,000달러는 무리야. 911도 마찬가지. 우린 25,000달러 이하 차량을 찾고 있어. 그래서 911이 내 취향에 맞을 것 같아. 허머는 너무 비싸서 잊었고 좋아 볼게라고 하고 넘겼어. 그리고 그가 여러 번 계속 연락했어. 이게 내가 답장 안 할 때 그가 보낸 정보야. 앤서니 정말 고마워. 답장 못해서 미안해. 그날 정말 바빴고 내가 운전 중에 연락했어. 잠시 후 차량들 다시 확인해서 연락할게. 다음날 그가 팔아야 할 차 5대 있어. 곧 연락할게 라고 답장했어.
아직 말리부 폭스바겐 싱 911이 남아있어. 좀 더 아래로 내려봐. 나는 폭스바겐 싱은 원하지 않아. 꽤 멋졌지만 911이 더 눈에 띄었어. 여기 그의 폭스바겐 싱이 있고 저 노란색도 꽤 멋지고 웃기네. 네가 키시미에서 찍은 영상을 보고 1, 2부를 만들었어. 그는 그걸 받고 그의 차가 등장했지. 내가 언급한 모데나는 그의 차였어. 그는 차를 7만 달러에 팔았고 이제 우리는 911 이야기를 하게 됐어. 1만 2천 달러를 원한대. 이 차는 15만 마일을 탔어. 엔진은 3년 전에 리빌트 했지. 여기 차 사진들이 있고 계속 보여줄게. 사진을 봐봐. 약간 손봐야 할 부분이 있어. 범퍼는 쉽게 다시 칠할 수 있고 영상도 만들 수 있어. 헤드라이트 복원이나 폴리싱도 가능해. 수동 변속기라 정말 멋져. 아래로 내려봐. 그가 곧 모든 정비 기록을 나한테 줬어. 어디 있지? 여기 한번 보자. 이게 전부 사진들이야. 나 관심 있어. 지금 회의 중이야. 내가 그를 좀 무시한 것 같아 미안해. 엔진은 2017년에 리빌트 했어. 그는 이 차의 모든 정비 기록을 주며 팔고 싶어 해. 주행거리는 15만 6천 마일이야. 911 시세가 너무 낮다고 하니 그는 그럼 $10,000만 줘라고 했고 나는 안 되겠다고 답했어. 그는 제규어도 팔고 있어. 그리고 911의 시세도 나한테 보내줬어. 그도 이 차의 가치를 잘 알고 있지. 그건 시세가 낮은 차라 가격만 맞으면 관심 있다고 했어. 내 영상들은 차를 사고 고치고 이익 내서 파는 내용이야. 이번엔 돈이 될 만한 게 없어. 그래서 나는 그 수수료가 그에게 $1,000라고 말했다. 그래서 9천 달러가 되는 거지. 만약 그가 1만 달러를 원했고 그 가격에 팔렸다면 경매에서는 그에게 9천 달러만 주는 거야. 나도 그에게 똑같이 $9,000를 줄 거야. 그가 말했고 물어봤지만 나는 그냥 넘겼어. 그래서 911은 내게 안 맞았고 아직도 그걸 꿈만 꾸고 있어. BMW 6 시리즈 컨버터블을 9천 달러에 살 수 있었지. 하지만 VIN을 조회해보면 그 차의 시세가 너무 낮아. 돈이 남지 않아. 그리고 생각해봐. 나는 이걸 되팔기 위해 사는 거지. 단순히 영상 찍으려고 사는 게 아니야. 돈을 좀 벌어야 하거든. 그래서 아직도 그 911은 보류 중이야. 내가 그에게 시간을 좀 줬어. 좀 더 생각해보라고. 911을 9천 달러에 산다는 건 주행거리가 16만 마일이라 해도 내 생각엔 여전히 가치가 있어. 재미있는 영상도 찍을 수 있고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될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깨끗하게 정비된 걸 1만 2천 달러에 살 거야. 특히 정비 내역이 있으면 더 그렇지. 폭스바겐 차량에는 관심이 없고 쉐발 말리부도 모두 판매 중이야.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그 사람에게 연락해볼게. 너랑 에스턴 마틴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낮은 가격으로 연락도 하고 제안도 보냈어. 왜냐하면 에스턴 마틴이랑 BMW주는 나한테 정말 부담스러웠거든. 변수가 너무 많아서 경매장에 있는 차들을 내가 잘 모르겠어. 레드라이트야. 그래서 에스턴 마틴에는 2만 5천 달러를, BMW에는 6천 달러를 제안했어. 둘 다 거절당했어. 하지만 알다시피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건 숫자 싸움이야. 그 차들이 나가기 하루 전쯤까지 최대한 많은 제안을 해봐. 낮은 가격으로. 최악은 거절, 최선은 승낙이야. 그러면 좋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고 거래를 따내는 거지. 아니면 베럿 잭슨 같은 무제한 경매에 가는 거야. 내 페라리에서처럼 잘못 설명돼서 2만 5천 달러를 잃었어. 조사도 하고 차도 직접 보고 뭘 사는지 알아야 무제한 경매에서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어. 그들은 주행거리나 설명도 공개하지 않아. 뭘 사는지 알 수 없으니 도박이나 다름없어.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고 이걸로 미컴 시리즈는 끝이야. 재미있게 보시고 도움이 됐길 바라. 시청해줘서 고마워. 나는 그 영상들과 경매장 가는 게 정말 좋아. 내겐 그게 자동차 쇼야. 나는 많은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해. 시청해줘서 고마워. 다음 영상은 우리 딜러십과 딜러 라이선스 획득에 관한 거야. 오늘 웨스트팜 비치에 신청서 제출하러 가. 이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 다음 영상에서 딜러 라이선스 받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할게. 시청해줘서 고마워. 다음에 봐.